제가 이제 골목대장 같은 역할이었는데 얘가 2m에서 뛰어내리면 저는 3m에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목에다 보재기 하나 묶고. 동네 소속차가 한 번 오면 그걸 여자가 그걸 따라가요? 죽그림을 다해서 따라가요. 남편분이랑은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 집은 조금 성별이 바뀐 느낌이긴 해요. 이게 전구 나가면 뭐 이거 공사하고 뭐 이렇게 망가진 거 내가 이렇게 막 고치고 있으면 우리 남편은 커피 타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잘 돼가 이제 뭐 이런. 오늘 밤도 편안히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해줘. 아, 좋았다. 약간 카리스마 특집인데 국민 당- 엄마신데 맞아. 카리스마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카페가 있는데 카페 하세요? 아니 제 친구들이 모여 있는 카페가 나 있는데 미사리나 그쪽에서 하시는 카페 하시는 줄 알고. 거기 있는 친구들이 이름을 내가 참 창피해서 내가 내 입으로 말을 못하는데 미친 카리스마래요. 미친 카리스마. 네. 있으면 괜찮은데요? 닉네임이 그래서- 없어 보이시는데? 미카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엄마보다는 네. 엄청 미인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미인이세요. 말씀이라도 감사해요. 그리고 약간 드라마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드라마에서 곧바로 나오신 것 같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말씀이라도 감사해요. 그냥 드라마에서 그대로 나오신 것 같아. 신기해. 아니 근데 예능 잘 우리 김미용 씨는 잘 안 하시잖아요. 예. 아주 간혹 가다가 정말 몇 년에 한 번 할까 말까 그런데 할 때마다 조금 후회를 해요. 말을 함부로 해서 이렇게 폭탄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요? 예. 어느 정도로 함부로 하세요? 아니 욕을 그러니까 하시고 그러는 건 아니죠? 어떤 말을 가끔 욕도 하더라고요, 욕도? 제가. 그래서 이제 방송용, 비방용을 제가 가리질 못하는 것 같아요. 카메라 의식을 그러게 별로 안 비방용 해서.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약간 노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럼 실제 나이를 알아야지. 그래서 나이를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저 63년생이에요. 예? 63년. 누나? 누님이죠. 보통 우리 나이에 누나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진짜 63년생이세요? 네. 선생이시면은 그럼 지금 나이가 이제 60 환갑이시네. 올해. 근데 왜 노안이라 그랬을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제가 그 역할을 그래서 분장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분장을 하고 역할을 하고. 늘 나이든 엄마를 하니까. 근데 엄마 역을 맡은 지가 좀 오래되신 거죠. 예. 언제부터 엄마 그게 지금의 지연 씨 나이 정도쯤 되었을 때 40대 때. 유승범 씨 엄마 역이 들어온 거예요. 햇빛 쏟아지다라는 드라마에 제가 엄마를 하라고요? 20대 아이의 20대? 엄마를 그때 몇 살이셨는데? 마흔 몇 살인 것 마흔 같은데? 초반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네, 그러니까 엄마를 한다는 건 아예 상상도 못했을 때인데 왜 감독님이 첫 엄마 역이구나. 네, 저를 택하셨는지 찜을 하셨는지 그래서 조금 아니지 않을까요?라고 했는데 변장하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근데 보는 사람들이 위화감이 없다면 그래 그럼 한번 변장하고 해보죠. 이래갖고 엄마 역을 했었는데 이야 그다음부터 거짓말같이 엄마 역이 실제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실제 거예요. 어머님이 뭐라 그러시던가요? 우리 엄마요? 그냥 우습다 얘. 네가 저렇게 큰 아이의 엄마 역을 하니까. 아니 근데 일찍 어머니 역으로 가시더라고. 이게 어머님도 이게 부잣집 어머니 하시던 분은 계속 부잣집 엄마하고 가난한 집 어머니를 맡으신 역할은 또 계속 가난한 집 어머니라고. 맞아요. 주로 어떤 집? 네. 저는 비율로 따지면 부잣집 엄마보다는 평범한 소신 중산층. 가정. 맞아. 혹은 굉장히 좀 극단적인 좀 가난한 약간 예, 예. 짠한 엄마 역할 많이 맞아요. 하셨던 그런 것 거를 같아. 많이 했어요. 아니 근데 이번에 차정숙 닥터 네, 차정숙에서 엄정화 씨 엄마 역. 네. 엄정화 씨랑 저랑 친구 동갑이거든요. 네. 6살 차이밖에 안 나요. 예, 맞아요. 예. 언니야 정화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거 평소에 컷 하고 나서 언니 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내가 왜 얘 엄마 역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제 이랬죠. 엄마? 정화 씨의 엄마? 뭐 언니도 아니고 이랬는데 내가 연기로 그냥 이게 커버가 되는 커버를 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뭐 나이를. 저 연극할 적에 20대 때 80세 먹은 할머니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오빠랑 나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5살 차이. 5살 차이니까 누님이. 누나인데 뭐 이제 여자 쪽에서
그래도 말 놔. 그러면 놓는 거지 뭐. 씩 웃으신다. 씩 웃으셔. 그러니까 보통 누나들이 많이 그러잖아. 어. 너 이제 너 말 놔. 누나라 그러지 마. 누나라지 마. 나 그런 거 싫어. 나는 7살짜리한테도 누나라고 불러 임마 이러는데. 7살짜리한테. 네. 극 중에 손주로 나오는데 자꾸 할머니 할머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그건 너무 어린애한테. 그래서 누나 이렇게 불러요. 엄마 역할만 60배 이상 하셨어요. 그 자식이 70명 이상. 네. 세상에. 정말 오랜 세월을 엄마 역할을 하시다 보면 네. 이제 배우분들도 자녀로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네. 촬영 끝나고도 계속 친하게 지내는 딸들이나 아들. 딸들이나 아들. 저는 배우 있어요? 유난히 딸이 많은데 딸엄마. 네. 작품 끝나고 나서 아직까지도 뭐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엄마 이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유독 장나라 씨가 장나라. 네, 장나라 씨하고는 이제 이 친구가 집에 자주 놀러 오는 편이고 그다음에 하이바이마마라는 작품을 같이 했었던 김태희 씨하고도 예. 자주 보는 편이고 김태희. 네. 다 너무 예뻐요. 다 너무 잘해요. 엄마 역할을 한다고 하면 사실 극 중에서도 역할이지만 엄마랑 딸이랑 좀 닮아야 되잖아요. 제일 닮았다고 생각하는 따님이 계신가요? 내가 어떻게 얘를 낳지 할 정도로 다 너무 예뻐갖고 뭐 사고 친 적 없어요? 옛날에 사고 많이 치고 다녔어요? 제 입장에서는 친구들끼리. 사고가 아닌데 네, 그러니까 뭐 뭐 많이 어떤 맞고 사고 컸어요. 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어릴 때 많이 맞고 컸는데 저만 우리 집에 딸만 넷인데 제가 셋째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한테 저만 맞은 게 그러니까 지금도 엄마하고 가끔 이제 도대체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라고 하는데 저 어릴 때는 동네에서 제가 이제 골목대장 같은 역할이었는데 남자애들한테 그쵸. 지는 건 정말 죽기보다 싫어서 이렇게 축대 같은 데서 남자애들이 뛰어내리기 놀이를 뭐 한단 그런 거 있었어요. 말이에요. 옛날에 막상. 그럼 얘가 2m에서 뛰어내리면 저는 3m에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목에다 싫어하셨구나. 보재기 하나 묶고. 맞아, 옛날에 그랬어. 그럼 이제 그걸 또 걸려요. 우리 언니가 집에 가서 일러요. 엄마 미경이가 저기서 보재기 묶고 뛰어내렸어. 이제 이르면 엄마한테 또 맞는 거예요. 밴트맨. 걸리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내가 그래 이거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내가 맞아준다 하고 맞은 거는 옛날에 그 왜 벨 누르고 도망가는 거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그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끼리 있다 보면 내가 대장이니까 아무도 겁이 나서 못 누르니까 제가 누르고 이제 도망을 가요. 근데 그거를 또 걸린 거죠. 누구한테요? 그 주인한테? 그거를 본 아이가 아. 주인 아줌마를 일로 데리고 왔구나. 우리 집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너 주인 좀- 나와 이렇게 돼서 이제 엄마가 손이 발이되도록 빌어서 그날 빗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맞았죠.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갖고 많이 맞았어요. 진짜 많이 맞았어요. 저는. 흑장난한다고 맞았고. 그리고 왜 그거 있잖아요. 소독차. 뒤에 따라. 동네 소독차가 한 번 오면 그걸 여자가 그걸 따라가요. 죽을 힘을 다해서 따라가요. 그거. 저거 다 마시면 내 몸도 깨끗해진다고. 근데 이제 그걸 죽어라고 따라가면 집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 먼 거죠. 그렇죠. 그 너무 냄새가 멀리 좋아서. 가서. 그 소리 냄새. 나는 엄마는 엄마인데 이렇게 이제 혼자 지내다가 약간 로맨스, 그러니까 사랑에 빠져서 약간 연애하는 그런 역할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메디슨 카운티의 날. 나는 그런 영화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런 영화들 좀 있었으면 좋겠어. 네, 보기는 멋있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정말 멜로는 정말 죽인데도 못합니다. 그런 왜요? 성격이 아니에요? 네. 제가 원래 이렇게 조금 사랑 타령하는 걸 싫어해요. 제 성향이. 그러니까 한 번은 극 중에 제가 키스씬이 한 번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를 두고 엄마인데 바람이 났어요. 정말. 그래서 바람난 남자하고 키스씬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해야 한다면 이 드라마를 안 하겠습니다. 연기인데요. 근데 이건 직업이고 연기인데 어떻게 키스씬이 그러니까 있다고? 참 그 의무를 저버린 나쁜 연기자죠. 그러면은 김미경 씨가 주인공이에요. 네. 남자 주인공. 근데 멜로예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개런티. 자, 개런티. 자, 60억입니다. 그래도 못해요. 그래도 못해요. 왜냐하면 개런티에 현혹이 돼서 내가 그걸 해요. 그럼 작품이 망가지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왜 싫어? 여배우들의 로망 아니야? 멜로 드라마의 여주인. 60억인데 안 한다고요? 그게 글쎄요. 그게 저도 왜 그렇게까지 저도 그런진 철벽인진 모르겠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처음부터 아예 가당치도 않게 저한테는 나는 아니다. 나는 안 아니다. 돼요. 예. 평생 그렇게 사실 거예요? 와 근데 남편분은 되게 좋으시겠다. 그럼 어떻게 정말 두드러기 결혼할 때는 나요, 어떻게 저. 하셨어요? 그 연애 결혼 안 하셨어요? 연애 결혼했어요. 그렇다면 그 남편분이 첫사랑이세요? 그렇진 않아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내 국면을 사랑이 맞이하는 가능하다니까. 근데 어떻게? 근데 예, 저도 불가사인데 진짜 지금 조금 생각하면. 제 방식대로 했겠죠 연애를.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실제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가능했는데 그걸 연기로 이렇게 하려면 저는 정말로 이렇게 막 이렇게 돋아요. 그럼 실제 남편분이랑은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 집은 조금 성별이 바뀐 느낌이긴 해요. 봐. 느낌. 네. 선이 굵으시고. 네. 말갈량이. 저희 남편이 조금 섬세하시고. 제가 이제 이게 전구 나가면 뭐 이거 공사하고 뭐 이렇게 망가진 거 내가 이렇게 막 고치고 있으면 우리 남편은 커피 타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잘 돼가 이제 뭐 이런 벤치 갖고 와 이제 이렇게 바꿔줘. 조금 바뀌어. 그러면 남편분을 만났을 때는 처음에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때도 어색했을 거 아니야? 처음 본 사람이니까. 저 연극할 때 만났는데 같이 연극하신 거예요? 네네 그랬는데 막 우리는 이렇게 멜로멜로 하지 않았어요. 일을 하다 만나다 보니까 저하고 좀 성향이 비슷해서 아니, 일하다 자연스럽게 그냥 연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데이트 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데이트합시다. 데이트 안 해본 지 하도 오래돼갖고 저도. 근데 그런 영화를 보면 또 괜찮았어요. 그거 아무렇지도 메디스 않아요. 카운티 보는 다니나 이런 거. 좋은 영화죠. 너무 좋은 영화죠. 사랑 타는 거 싫어하신다 그랬잖아요. 가끔 사랑 노래 가사만 들어도 욱할 때가 있다고. 짜증나죠. 어떤 노래? 진짜? 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노래? 나는 너 없으면 죽어. 뭐 어째서째 그러면 사실 그렇지 듣다가 않은데. 우와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어. 죽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야 죽어라 죽어 이렇게 되는구나 가사 보다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연히 어딜 가거나 그러면 내 사람들이 의지가 나오죠. 아니라 무슨 카페나 차 안이나 이런 데서 음악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처절하게 막 나는 너 없으면 죽고 너를 생각해다가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영원하게 뭐 난 어쩌고 너를, 저쩌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숨이 이렇게 막혀오면서 그냥 죽어. 근데 그 가사를 약간 다 들으시나 봐요. 들리잖아요. 들리지. 그거 막 해석을- 처절하잖아요. 막. 그러면 선생님은 전 남친분들이랑 헤어지고 나서 네. 왜 헤어지면 약간 그런 이별 노래도 좀 들어오고 그런데 일자 그런 거 없이 그냥 깨끗이 잊으세요? 예. 단칼에. 그게 돼요? 우리 그렇더라고요, 제가 성향이. 종신이하고 제 노래를 되게 싫어하시겠네. 막 소리치면서 부르. 나도 그냥 죽도록 널 갖고 싶어. 이거 너무 싫어하시겠네. 왜 가져? 저럴 정도로. 죽도록 죽어라. 죽어 그냥. 그런 노래. 죽도록 널 그러면 죽어라. 사랑해서. 언니도 엄청 질척거리는 노래잖아요. 너의 결혼식 이런 거. 남 너희 결혼하는데. 결혼식 나도 약간 그거는 좀 센 것 같아. 남의 그거는 약간 여자친구 결혼식 가서 우리 다음 생에서 꼭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 찌질해. 그냥 보내줘. 그렇지. 그런 느낌이 나요. 김미경 씨의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물건? 아까 무슨 와인 그 네, 케이스 같은 이게 거를. 참, 무슨? 이거 이 드럼이 김미경 씨 때문에 드럼 배우셨어요? 드럼 이걸 처음 쳐본 거는 10년 전인데요. 10년 전에. 이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몇 번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네. 저는 너무 드럼을 치고 싶어가지고 전자드럼까지 샀었어요. 어머. 근데 아파트다 보니까 이 그렇지. 아래층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써도 안 되는구나. 아니 이게 저는 키 때문에. 괜찮지만 이 이게 키 키 때문에 때문에 안 되는구나. 아랫집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눈물을 머금고 이제 다시 되팔고 드럼이 너무 치고 싶은데 시간은 없고 학원 다녀야죠. 근데 학원을 다녔었어요 처음에. 근데 한 달을 끊어놓으면 기껏 두세 번 나가면은 못 가는 거예요.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치고 싶은데 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뭐 그쵸. 어쩌고 이러면서
저한테는 앞으로 좀 내가 계속 해보고 싶은 거였어서. 그래도 오늘 좀 드럼이 준비가 됐으니까 네. 좀 들어보자. 나 너무 자, 한번. 궁금해. 드라마에서 잠깐 드럼을 친 노래가 있어요. 네네. 그거 기억해내서 조금 쳐볼게요. 네네네. 선생님 너무 제가 선생님 연주에 맞춰서 노래할 거예요? 네. 와. 자, 우리 김미경 씨의 드럼 연주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는 검어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히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하네 나와 같이 누구 아침을 볼 사람 거기 없어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해줘 아 좋다. 아 좋아요. 아좀 미치겠다. 와, 저항했어요. 죄송합니다. 앵콜. 앵콜. 진짜 멋있으시다. 주다스 프리스트의 커먼 브레이킹 돌로 해주세요. 근데 어렸을 때 혼자 고무판 떼기 좀 막 두드리셨겠는데. 네. 아니 이걸 배우겠다는 생각부터 하신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50대에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네. 그렇네요. 네. 계속 드럼을 치실 겁니까? 네. 치세요. 그러고 싶어요. 60대가 되던 70대가 되던 그래서? 진짜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 아니 근데 오토바이도 타신다면서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타신다고요? 오토바이 타신대. 어쩐지 나 약간 본 것 같아 집 되게 앞에서. 특이하신 것 같아. 제가 어릴 때 친구 아버지 거를 둘이서 이렇게 조금 훔쳐 타보고 이랬는데 그게 아주 옛날이에요. 막 한 30년 전, 40년 전. 그러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변에 오토바이 타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몇 따기 어려운데? 코로나가 터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집에서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갖고 네. 이럴 때 그냥 면허나 따놓자 이래갖고 면허를 따버렸죠. 한 번에 붙으셨어요? 예, 한 번에 만점. 저 한번 떨어졌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 이거 꺾여 나가기 거기 어려워요. 이거 기억자에서 네, 다 네.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운 좋게 한 번에 됐어요. 그거 되게 쓰러질 것 같고 힘든데. 근데 면허 있어? 너무 타고 싶은데 나는 3년째 지금 오토바이를 코너 돌 때 이렇게 한 손으로 땅 짚고 도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되게 취향이 여성적이진 아스팔트. 않으시다.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그랬어요. 남편분이 뭐라 그러세요? 오토바이 면허 딴 거. 너무 좋아하던데요. 한 번에 땄다니까. 위험하잖아요. 나는 면허 따놓고 못 사게 해가지고 오토바이 못 사게 해가지고. 그래서 네 판단에 뭐 너가 알아서 해라. 그냥 그런 편이에요. 말려봐야 뭐. 나는 약간 들을 더 것도 아니고. 벌어놓고 타라라는 느낌이. 선생님 SNS 가 보면 나이는 상관없다. 약간 이런 글귀가 있으시다. 무늬만 어른인 나이가 어쩌고는 거부한다. 그러니까 다 주변에서 하도 나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 제가 오토바이 면허를 따고 나니까 주변에서 철 좀 들어라, 뭐 제정신이냐, 뭐 별 얘기들이 다 있는데 네. 그게 뭔 상관인 건지 모르겠어요. 나이랑 예, 무슨 상관?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나이 들수록 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저도. 저는 제가 어릴 때 엄마 때문에 못한 게 많았어가지고 제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그냥 뭐 나이 상관없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번지 점프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스턴트맨을 하시는 건 어때요? 나이에 상관없이.
50대 역할을 대신하는 역할. 나이가 30살만 젊었어도.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데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내 나이가 되면 롤러코스터나 뭐 어떤 그런 거꾸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그런 거를 하게 되면 뭐 뇌출혈 뭐 이런 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나이 때문에 이런 거를 못 해야 되는 때가 된 거야. 근데 그러고 싶진 않아요. 중학교 때 무용도 하셨다고 네, 하면서요? 조용했어요. 무용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몸으로 하는. 네네 좋아하시네. 동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검도도 하고 뭐 승마도 하고 뭐 사격도 하고 뭐 이것저것. 대박이다.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이제 뭐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기 힘든 거 위주야. 그러니까 축구 이런 거 없잖아. 진짜. 아니 그 하재숙 씨라고 있어요. 네네네. 하재숙 씨가 스쿠버 맞아요. 다이버 그건 지금 강사예요. 강원도에 있잖아요. 네네. 내가 그 친구한테 배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재수였네. 굉장히 깐깐하고 무섭게 가르쳐요. 제대로 배워서 라이센스를 땄죠. 라이센스 땄어요? 땄죠. 아 진짜 이 정도면 스턴트 하셔도 될 것 같아. 아니 나는 국민 엄마 이미지하고 너무 반대세요. 극 중에서 너무 전업주부시잖아요, 거의. 그렇죠. 아니 근데 이 정도의 재주가 많으시면 연기하실 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시겠는데 왜 지금까지 그런 걸 다 안 보여주시고 계속 엄마 근데 역할만 하고 맡으시는 역할은 그냥 얘 언제 들어오니? 왜 본인에게 이런 재주와 끼를 왜 표출을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시켜주는데. 인스타에다 올려요. 막 이렇게 하는 거 혼자. 그리고 심지어 디스코텍 DJ를 했다고요? 네, 어릴 때. 알바를 해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디스코텍 저 괜찮겠는데 그래서 가서 했어요. 근데 뽑혔어요. 디제잉을 하신 거예요? 디제잉 하면서 이제 논 거죠. 뭐. 근데 그러기엔 너무 차분하신데요? 지금이야 이제 늙어서 억지로 차분해진 거고 그 당시에는 그때는. 펄펄 날아다녔죠. 와 대박이다. 근데 춤도 추셨어요? 그럼요. 어떤 춤을 추신 거예요? 그때 춤 그때 춤이 어떤 거예요? 까먹었어요. 다 알잖아요. 아니 한때 문워크도 추셨대요. 아니 무슨 드라마에 나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비슷하게 됐는데 내가 한번 집에서 해봤더니 고속버스 춤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뭐가 이제는이에요. 저보다 다섯 안 살밖에 안 되더라고요. 맞잖아요. 진짜로. 아니 사실은 그게 그 안 문어크가 되더라고. 82년도에 나왔거든. 딱 그때 세대신 거야. 맞아요. 브레이크 댄스 출 줄 아세요? 그건 앉아서 추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고. 맞잖아. 진짜 많이 노셨다. 아니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만 국민 엄마가 아니고 동물들한테도 그렇게 엄마력을 발휘하신다고. 제가 동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뭐 좋아하세요? 강아지? 바퀴벌레하고 귀뚜라미 빼고는 전부 다 좋아해요. 전 그거 좋아하신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네, 그 둘 빼고는 그 어떤 것도 저는 사랑스럽고 네. 쥐도 저는 손으로 만져요. 교감하는 면이 있다고 본인은 지금 믿고 계시는 거예요? 교감해요. 하물며 도마뱀을 제가 키우는데 걔가 내 엄마인 줄 알아요. 엄마 그런 적이 있습니까? 도마뱀이 엄마 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도마뱀 살아있나요? 그럼요. 몇 년째 살고 있어요? 지금 10년째 됐네요. 오래 산다. 근데 어떻게 교감해요? 그 도마뱀 좀만 보여줄 수 있어요? 도마뱀처럼 같이 이렇게 기고 그런. 그게 아니라 제 조카가 도마뱀 한 쌍을 키웠는데 얘네들이 알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알 2개를 가져다가 부화를 시켰어요. 대박이다. 그래서 거기서 깨어나는 환경이 좋았나 애들이에요. 보다. 그 정도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성을 신경을 기울여야 쓴 돼요. 거죠. 네, 그러니까 온도와 그렇죠. 모든 걸 습도, 맞춰줘야 온도 돼요. 뭐 네.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교감을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나 우리 아이가 부르면 안 나오는데 얘네 집이 이렇게 동굴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현관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뛰어나와요. 교감했네. 그래서 뭐 손. 이 손을 넣으면 막 올라오죠.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알에서 부화해서 깨어났을 때 처음 본 게 만약에 선생님 얼굴이었으면 그래서 엄마인 줄 알아요.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알아서 네, 부활해서 네. 깨어난 거를? 그럼 엄마지.
집에 농어도 키우신다면서요? 농어를 키웠었는데 생선인가요? 농어를요? 농어도 지금 그 누님이 엄마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 농어는 너무 엄마 역할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저희가 회를 먹거나 하잖아요. 네, 농어는 제가 이제 가는 마트가 있는데 거기서 5년을 있었대요. 농어가? 네. 입양을 한 거예요? 근데 근데 갈 때마다 걔가 있어갖고 걔랑 친해진 거예요, 아, 제가. 그러니까 무슨 횟감 파는 데가 아니고 횟감은 생선집인데 네. 참 신기한 5년 게 동안 안 팔린 거야? 그거를 그게 너무 신기한 게 말이 안 돼. 그 장사를 했던 분이 이게 무슨 젊은 분이 장사가 쟤는 왜 매일 저기 있느냐 그랬더니 농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농어? 야, 그 이건 주인이 하는 얘기가 제가 여기 5년을 있었는데 좋아. 이상하게 쟤는 이렇게 팔기가 싫다는 거예요. 야 생선 파는 데서 정이 5년 동안 거기 들었다는 있다고? 거예요. 아, 너무 정말. 정이 들어가지고 주인이 못 팔겠대요, 걔를. 그래서 놔뒀대요. 생선 가게인데. 어머. 네. 그러면 사장님 죄송하지만 내가 쟤를 입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날 이렇게 보더니 정말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마침 그 생선 가게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한 일주일 후부터 그 문을 닫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키우겠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마침 대형 수족관이 하나 있었어요. 갖고 있었던 게. 어머. 그러면 나보고 이제 데려가라. 알았다. 그럼 내가 데려가겠다. 와 대박이다. 그래갖고 이제 농담이가 되게 컸어요. 농담이가 뭐예요? 이름이 농담이라고 적거든요, 제가. 그래갖고 집에 데리고 와서 걔를 거기에 넣어놓고 해수를 계속 신선한 걸 부어줘야 되잖아요. 바닷물이잖아 또. 남편이랑 날이면 날마다 해수를 얻으러 다니느라고 우리 차는 맨날 해수로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바꿔서 부어주고 또 바꿔서 부어주고 근데 얼마 못 살고 얼마 갔어요. 키우셨어요? 한 3달? 3달. 아니 바다에 놔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못 산대요. 못 살아. 못 산대요. 거기에 절대 갇혀 못 있었던 잡혀서 온 사람은 애들은 네네. 아, 왜 못 살아요? 그건 안 모르겠는데 맞죠. 바다로 돌려보내주면 들어가자마자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낯설어서. 아. 묻어줬나요 아니면 네, 묻어줬어요. 그쵸. 잘 싸서 묻어줬어요. 장례를? 야 결국 땅에서 생을 마감했네요. 네. 아니 선생님 진짜 특이하시다. 아 이거는 좀 너무 특이하시잖아요. 아니 나는 오늘 이렇게 너무, 에너지가. 너무 좋은 게 두 분하고 이렇게 만남이 이런 만남이 없었으면 나는 평생 나 혼자만의 생각을 갖고 살았다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오늘 너무 반전이 있었고 너무 놀라웠어요. 우리 김희경 씨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이제 엄마 역할 다음부터 많이 하시는. 난 누나 나오면 너무 반가울 것 같은 거야. 혼자 만약에 나와서 그래 일찍 들어와라 하면 저 누나 저런 누나가 아닌데. 나 이거 나만 알고 있기 좀 뭐해. 워터밤을 갔다 왔어요? 야, 그거 진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가면서 타지. 셀럽들이라고 부르죠. 셀럽. 거기 가서 뭐 특별히 할 게 있었나요? 공연이었죠, 공연. 다른 팀은 한 명이 올라와도 20분을 주던데 저 4명이 가서 5분 하고 내려왔어요. 정말 명확하게 5분이었고요. 뒤에서 올라가기 전까지 5분에서 1초도 넘기면 안 된다라는 확답을 듣고 우리가 올라갔어요. 5분 넘기시면 마이크 끕니다.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도 신신당부를 대여섯 번 하고 가셨어요. 실제로. 반응이 어떻던가요? 들어가기 전까지가 굉장히 마음이 좀 쫄렸어요. 그러니까 가수분들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데 갑자기 우리가 나와서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는 계단에서부터 갑자기 환호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걸렸구나. 사실 이번 그 대한민국에 여러 워터밤이 있었지만 의상으로 화제가 된 것은 권은비 씨랑 곽경영 둘밖에 없습니다. 의상이 어떤데요? 저 사각 팬티 입고 올라갔습니다. 아 맞아. 그냥 살짝 미쳤습니다 그때 해보고.